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튜버 못된 소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못된 소년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일용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기공사를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근무지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립니다. 인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담을 보고 있는 건물이란 것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1일차 6월 15일에 대표 따라 실제 근무지로 향했고, 현장에서 선임기술공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 건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일이 매우 고되고 힘들었으며, 첫 직장이기도 하고 뭐든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CD관은 2층의 경우 아직 시멘트에 매입하기 전이었고, 1층의 경우에는 시멘트에 고정만 해놓은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외견상 건물 기초와 뼈대만 남기고 철거한 상태였고, 배관에 전선이 모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분전방과 분전함 설치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3상 4선식 50A짜리 분전반이었음. 1층에 상가가 2개가 있었는데, 총 1개씩 설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CD관, PE관을 모두 CD파이프, PE파이프 등으로 불렀으며, 간혹 PE관을 부르기 편하게 폐파이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싱선을 요비선이라 부르며, 요비선이 일본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D관은 콤바인 덕트관이고, PE관을 플라스틱 에나멜관입니다. 1층 배전반 설치 이후에 선임사수가 정해졌고, CD관을 벽 내부에 매입하기 위해 벽에 진공청소기와 결합된 공업용 글라인더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벽에 그어진 먹줄 따라 시공을 하는데, 작업 위치가 2층이었고 문이 전부 열려 있었으며, 글라인더로 작업하는 부분에 물을 일정 부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먼지의 마스크는 필수였습니다. 먼지와 더불어 소음이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글라인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천장에 아울렛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만 설치하고 끝났으며 아울렛 박스에 CD 파이프를 연결하고 나서 해당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환경과 망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장을 뚫는 과정에서 먼지와 부스러기가 눈에 들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골탕 먹기도 했습니다. 천장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면, 천장 가운데에 대략 40에서 50cm 정도 바닥으로 향하는 네모난 턱이 있습니다. 그걸 해머드릴로 뚫어야 했는데, 드릴날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경 30mm, 나머지 하나는 구경 40m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양 끝에 하나씩 구멍을 내었습니다. 또한 시멘트에 스크류, 나사를 박을 때 선행적으로 드릴 타공 작업을 한 이후에 나사 서포트를 벽에 박는 과정에서 망치로 앙카의 주둥이가 뭉개지지 않게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 서포트를 앵커라 하기도 하며, 일본식 발음으로 앙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앙카를 망치가 아닌 펜치로 박는 것만 봤습니다. 아마도 작업 공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수도 원래는 망치로 박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3일 내내 PE 파이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두 CD 파이프만 다뤄왔습니다. 16호와 22호, 2개만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16호는 지름 16mm짜리, 22호는 지름 22mm짜리입니다. CD 파이프를 2층으로 갖고 올라왔고, 거의 새 제품에 끝에 일부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검정색 CD 파이프를 길이에 맞추어 자르고 기존에 설치한 곳에 같이 덧붙여 설치했습니다. 선 연결하는 것까지는 사수가 했습니다. 저는 파이프를 테이핑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무 2일차 아침에 7시 20분경에 출근해서 근무 준비했으며 실제 업무는 7시 5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과의 차이가 있다면 첫날은 전기공만 와서 일해서인지 한산했지만 2일차에는 벽돌공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선족인 것 같았습니다. 벽돌공이 2층에 석고보드를 붙이기 위해 먼저 반죽 작업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팀은 조금 뒤에 도착했습니다. 전기팀이 일하려고 하는데 작업하는 방법론에서 벽돌공과 약간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원래 벽돌공이 1층에서부터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층에 올라와서 먼저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언쟁 붙었습니다. 전선 깔고 빼는 곳만 길을 내면 되지 않냐는 말에 결국 전기공 측에서 일을 2번 하는 꼴이지 않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벽돌공 측과의 분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기가 지나가는 길은 남겨두고 공사가 끝났고, 그동안 1층 큰 상가 내부에서 CD 파이프 지름 22mm짜리로 건물 뒤로 나가는 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름 16mm짜리 CD 파이프로 대상가의 분전반에서 옆에 작은 상가로 나가는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지되어 있는 다른 CD 파이프에 같이 지지했습니다. 곧이어 2층으로 올라가서 배전반으로 가는 CD 파이프와 전선을 연결하고 1층에서 공사했던 CD 파이프 안에 요비선을 통해 선을 정하여 넣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CD 파이프의 세계는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있던 현장에서는 흑색, 청색, 적색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현장마다 약속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있던 현장에서 흑색은 전원선 및 접지, 적색은 통신선, 백색은 스위치 및 전등선이었습니다. 전선 굵기에서도 보통 밀리미터 제곱을 스퀘어라 하는데 내가 있던 현장에서는 2.5 스퀘어의 경우 배전반에서 전등, 콘센트로 향하고 4 스퀘어가 보일러로 6 스퀘어가 콘센트 단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전원선은 10 스퀘어짜리 케이블을 사용함. 건물 외부 뒤쪽에 메인 차단기가 있는데 그 곳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였습니다. 근무 3일차 아침에 1층에서부터 글라인더 작업을 진행했고, 뿌레카, 파괴해머, 로 16호 CD 파이프가 들어갈 골짜기와 스위치 박스가 위치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스위치 박스와 커플링을 조립한 이후 CD 파이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큰 상가 쪽 분전반 쪽에 16 스퀘어 케이블 50m짜리 새 제품을 22호 CD 파이프로 넣었습니다. 16 스퀘어 케이블 한쪽에 접지선과 요비선을 테이프로 붙인 이후에 같이 넣었습니다. 요비선으로 16호 적색 CD 파이프에 UDP 케이블을 모두 2선씩 삽입했습니다. 16호 백색 CD 파이프에 백색 2.5 스퀘어짜리 2선과 적색선 1선씩 들어갔으며 16호 흑색 CD 파이프에 적색 녹색 백색 2.5 스퀘어짜리 전선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외벽 차단기함에 차단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A 3상 4선짜리임. 왼쪽 차단기 2차 측에는 16 스퀘어짜리 케이블 2개를 색깔에 맞게 설치하고 오른쪽 차단기 2차 측에는 상에 맞게 선을 하나씩 설치하고 맨 마지막 UDP 케이블 3개 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1. 3일차 아침에 근무 시작하려고 나왔습니다. 멤버들이 나와서 준비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시 조금 넘어서 제 사수와 함께 1층에서 내성공사 업무를 하려 하는데 밖이 유별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봤는데 공사 현장 근처에 공인중개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 말고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사장이 내 사수 말고 옆팀의 다른 기술공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듣자 하니 아침부터 글라인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이었던 것 같았고, 게다가 먼지 때문에 근처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기침이 많이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사장에게 맞대응하던 기술공 멤버가 고충은 잘 알겠지만 우리도 공사를 해야 하고 그쪽이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결국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사장 쪽이 그 기술공에게 먼저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하는 소리에 그 멤버가 공인중개사 사장에게 뭐 이 새끼야 나 사람 새끼야 하는 소리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경찰이 올 뻔한 상황까지 나갔습니다. 어쨌거나 곧이어 공인중개사 사장이 네가 사람 새끼냐? 결국 멤버도 나 사람 새끼라고 하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중간에 대표가 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결국 대표가 나중에 상황을 수습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엉뚱한 사람들이 다가와 겐세이를 놔서 더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은 일보다 정치를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2. 공구 명칭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뿌레카 때문에 많이 혼동했었습니다. 처음에 뿌레카라 해서 차단기라 생각했는데 차단기의 일본식 발음인 뿌레카가 아니라 파괴 해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 제가 있던 곳은 그나마 공사 규모 자체가 왜소해서 전선은 2.5 스퀘어와 4 스퀘어, 6 스퀘어짜리를, 케이블의 경우에는 10 스퀘어와 16 스퀘어짜리를 사용했었습니다. 관도 CD 파이프 16호와 22호짜리를 사용했었습니다. 파이프 색깔도 백색, 적색, 흑색, 얘네 셋만 사용했고 통신선도 UDP 선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의 색도 주로 단선의 적색, 백색, 녹색만 사용했습니다. 흑색과 청색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에나멜과는 시멘트에 매입되어 끝부분이 노출된 것만 봤을 뿐 플라스틱 에나멜관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에나멜관에 전선을 주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CD 파이프로 시공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중이 너무도 작았습니다. 공사 규모 자체가 왜소해서 그랬지, 공사 규모가 큰 아파트 신축 공사 등의 경우에는 아마도 더 굵고 다양한 파이프와 전선,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4. 펜치나 니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수가 피복을 딱 한 번 벗기는 것을 봤습니다. 전선을 다목적 가위로 자르는 일이 더 많았고, 오히려 펜치로 앙카 박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한 번은 파괴 해머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뜨거워지자, 파괴 해머를 잠시 전기에서 분리하고, 해머날을 벽에 대고 펜치를 망치 삼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5. 안전을 위해서 좁은 통로나 문 등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해서 큰 소리로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전기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벽돌공과 타일공이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벽 타일은 벽돌공이 도맡아서 시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필요에 의해 외벽 타일을 옆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겨우 폭 30cm의 길이 1m 정도 되는 외벽 타일을 옮기다가 그날 일을 아예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외벽 타일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외벽 타일이 무겁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얼마나 무거웠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벽돌공들이 짬밥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 한 장씩, 짬밥이 좀 되어 보이는 사람이 두어 세 장씩 한 번에 번쩍 들고 옮기는 것을 보며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6. 젊은 사람이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벽돌공 쪽에서는 벽에 석고보드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비록 조선족이었지만 젊은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일공은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점심때 들은 말이지만, 타일공이 다른 기능공에 비해 페이가 조금 높은 대신에, 기술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 다른 기술에 비해 배우려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 등에 붙이는 타일 역시 외벽 타일 만만치 않게 무거웠습니다. 타일 기술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은 타일 시공에 관한 한 손재주가 없어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습득한다고 합니다. 3일차 되던 날 점심시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타일공 기술자가 제게 웃자는 식으로 타일 기술을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자리에 대표가 와 있었고, 대표가 그 기술공에게 저를 지칭하며 역시 웃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다. 그러자 그 기술공이 제게 하는 말이 경력 쌓으러 왔구나. 그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3일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일은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제게 너무도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